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초대박이 나는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에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엄청난 것을 주겠다라며 한국에 초대박 제안을 했기 때문인데, 한국조차 상상도 못했던 폴란드의 파격적인 제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이라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는 최근까지도 한국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에 11조 원을 빌려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SBS는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폴란드 정부가 무기 도입 자금 90억 달러, 11조 원 전액 대출을 요청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가 국내 방산업체에 주문한 무기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100문 이상, 천무 다연장 로켓 수십 문 등인데요. 당초 이번 2차 계약 협상에서 폴란드 측은 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460문, 천무 다연장 로켓 70문 추가 도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합쳐서 3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를 위해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최근 수출 금융 한도를 넘지 않는 90억 달러, 약 11조 3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11조 원을 대출받는 대신 한국산 무기에 30조 원어치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인데요. 자, 그런데 폴란드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한국이 폴란드에 초대규모 생산 공장을 지으면 폴란드가 이를 전부 사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폴란드 동맹국인 유럽국들에게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폴란드가 적극 돕겠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한국이 실제로 폴란드에서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 운반 비용도 훨씬 저렴해지고 이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최소 10년간 세금도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 생산 비용이 압도적으로 내려가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자격으로 한국이 폴란드에서 생산한 한국산 무기들을 이 나토군에 대규모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것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며 이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협력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환영하면서 폴란드와 대한민국 경제협력이 34년 전인 1989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들도 폴란드와 폴란드 소비자를 잘 알고 있지만 폴란드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며 폴란드에 있는 한국 공장에 수천 명의 폴란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타 대통령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폴란드군이 많은 무기를 대한민국으로부터 구매를 했다. 예를 들면 FA-50 전투기, K2 주력전차, K9 자주포 등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기를 폴란드에서도 생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가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초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것은 물론 다른 유럽국에 한국산 무기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의 중앙교통 허브 건설, 고속철도 건설 등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주들을 한국에 모두 몰아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파격 제안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LG에너지솔루션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SK와 포스코까지 폴란드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는데요. 폴란드는 한국이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배터리를 생산해 유럽 전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국이 유럽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부터 시작해 유럽 배터리 관련 법과 정책, 규정 정보를 모두 공유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중국산이나 일본산 배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유럽에서 마당발이라 불릴 만큼 단단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고 주변국들과 한 번도 마찰 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폴란드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사업을 위해 폴란드가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폴란드에서 우크라 재건 사업 특별 법인을 설립해 미리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도 전 세계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타 대통령은 폴란드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특히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 라며 이 같은 파격적인 특혜를 선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와 고속철 건설마저 한국에 모두 주겠다는 폴란드 대통령의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신기한 모양의 공항, 이 폴란드가 바르샤바 인근에 지으려는 신공항 조감도인데요. 한국 인천공항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 중 상당 부분이 인천공항에 돌아가게 되죠. 폴란드 측은 1단계로 연간 여객 4천만 명, 최종 단계에서는 1억 명을 처리하는 규모를 구상 중이며 신공항을 헝가리, 체코 등을 아우르는 중동부 유럽의 허브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고 여기에 더해 신공항과 서유럽 사이엔 별도로 유럽연합 자금을 지원받아 대규모 고속철도망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모조리 한국에 넘기겠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방시그룹과 호주 회사, 미국, 일본 회사들까지 참여를 요청했지만 폴란드가 대놓고 한국에만 모두 몰아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일본과 미국마저 전부 걷어차버리고 한국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들, 특히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폴란드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미래에도 한국의 배터리가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여 폴란드 경제를 먹여 살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00만 명이 넘는 폴란드인들이 한국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부분이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 한국산 배터리가 폴란드에서 초대규모로 생산되어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을 깜짝 공개하자 폴란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곧 폴란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전지를 말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인화성 액체가 없기 때문에 이 폭발 및 화재 위험이 감소해 고체 전해질의 분리막을 대체할 수 있으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획기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배터리 용량 확대와 사이즈 축소를 동시에 구현해 장거리 수명 확보, 1회 충전으로 800km 주행도 가능하면서 이 꿈의 배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바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팔 수가 없었죠. 일반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한 현대자동차는 약 5천만원, 수소차는 1억 원인데 비해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하면 같은 자동차인데 2억 5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슈퍼카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인데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면 아무도 안 사죠. 자,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유일한 단점을 한국이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이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을 값싸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강진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노포토닉스 연구센터 선임연구원과 김동환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은 하나의 용매만 활용하는 액상 공정을 통해 고체 전해질을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달리 고체로 된 전해질을 쓰는 전고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이 없어 꿈의 배터리로 꼽힙니다. 이 중에서도 리튬 아지로다이트 황화물계 배터리는 이온 전도도와 리튬 호환성, 전기화학적 안정성에 모두 뛰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만들 때 활용하는 고체 상태 혼합물에서 전해질을 만드는 이 고상 공정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대량 생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용매에서 혼합물을 반응시켜 대량 생산을 하는 액상 공정이 최근 개발되고 있지만 최소 2가지 용매를 활용해야 해 공정이 복잡하고 폐수를 분리해 처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대체해 단 하나의 용매만 써도 이중 원소가 들어간 리튬 아지로다이트를 만들 수 있는 액상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극성이 크고 수소 결합이 없는 소재인
아세톤 나이트를 용매해 특정 순서대로 전구체를 투입해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 고체 전해질은 기존 방식으로 만든 고체 전해질과 이온 전도도 리튬 호환성,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공정은 다른 액상 공정과 달리 리튬 아지로다이트의 단점인 수분의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석과 게르마늄 등 다른 원소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새로 개발한 공정을 통해 주석을 넣은 고체 전해질을 만든 결과 수분 안정성이 기존 고체 전해질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선임 연구원은 단일 용매 액상 공정은 큰 에너지 없이 저가로 고품질 고체 전해질 제작을 가능하게 하므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졌다 자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